화학 결합의 상대적 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이해하려면은 지금까지 배운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요 세 가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걸로 이제 문제 나오는 거는 대부분 끓는 전 비교 아니면은 전기 전도도 비교 요 수준에서 나오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화학 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그 결합을 끊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더 높은 온도의 상태만 일어난다. 이게 녹는 점, 끓는 점 관련된 얘기고, 그러니까 화학 결합의 세기를 비교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그 세 가지 결합의 이온, 공유, 금속의 세기를 비교해라 요거고, 그래서 여기 1, 2, 3번 나오고, 맨 밑에 여기 탐구자를 살펴보기 보면은 전기 전도성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가 힘을 비교할 때, 힘 비교할 때 쿨롱 법칙을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영향, 전하량의 곱의 영향을 보면 된다고 했. 이거는 요건 이온 결합끼리 비교할 때 요거 앞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금속 결합도 요거도 전기적 인력, 요거도 전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이 조금 더 세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이온이 전자랑 음이온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요거를 파고들면 끝도 없는 게, 자, 이온 결합이 이제 이온 결합에 해당하는 물질들의 녹는 끓는 점 범위가 이렇다면은 금속 결합에 해당하는 물질의 범위는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평균을 생각해서 이온 결합이 조금 더 높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금속에서 제일 높은 거랑 이온의 제일 낮은 거랑 들고 와서 아니요 금속이 높은데 이래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보편적으로 이온 결합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무조건 이온이 높다, 무조건 뭐 금속이, 이거는 금속이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공유결합 보면은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한 편. 요거 분자 사이의 인력을 내가 했나? 요거를 앞에 가봅시다.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지. 분자 사이의 인력 요걸 설명해야 되는데, 페이지를 새로 만듭니다. 자, 우리가 분자 사이의 인력을 보려면은 분자 간, 분자 사이의 힘 요거를 봐야 되고, 요거는 화2에서 배운 내용이고, 그거를 간략하게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력이라고 있습니다. 분산력. 자, 분산력은 일단은 요렇게 하나의 물질이 있을 때, 분자가 있을 때, 분자가 요 옆에도 당연히 분자가 똑같은 게 있을 거고, 똑같이 하나 보이니까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러면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똑같은 물질이 있을 때 전자가 여기 점 찍는 건 전자가 이만큼 있다는 게 아니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제 골고루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체육 시간에 애들 운동장을 뛰게 했을 경우에 이제 운동장 뛰게 할 필요 없겠다. 그냥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애들 자유롭게 풀어놓고 니네 어디 가지 말고 운동장 안에만 있어라 했을 때, 이제 애들끼리 친한 애들끼리 몰리고 하니까 어느 순간은 전자가
한쪽에 몰리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몰리는 건 한순간이야. 근데 전자가 몰리게 되면은 이쪽에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이제 전자가 한순간 이제 몰려버리고 한순간에 비어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전화로 분리가 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순간 쌍극자라 그러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쌍극자. 요 쌍극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요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분자는 전자가 밀려나죠. 여기 전자는 음전화를 띠고 있는데 음전화가 큰 게 가까이 와버리니까 밀려나 버립니다. 전자들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데 옆에 있는 놈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생긴 옆에 쌍극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우리가 유발쌍극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쌍극자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생기고 이걸 우리가 요 분산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력은 순간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이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어렵습니다. 자, 분산력은 요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분산력은 이제 모든 분자에 존재한다고 알면 되고 요거를 비교하는 기준은 분자량입니다. 자, 분자량으로 비교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분자에 있고 분자량으로 비교한다. 그리고 여기 빼먹은 설명인데 요거는 뒤에 거랑 연결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빼놨는데 요거는 사용하는 것이 무극성과 무극성 분자를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무극성 분자라고 하면은 어디서 나오냐? 요 뒤에 어디냐? 저 뒤에 구강을 가면은 이제 여기에 여기 구강에 이제 145페이지 가면은 무극성 분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무극성 분자는 분자가 극성을 안 띠는 쌍극자가 없는 분자가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력은 그러니까 이게 무극성 분자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은 분자량만 비교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있고 하나 더 있고 자, 요 상태에서 이번에는 무극성 분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 극성 분자끼리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 실수할 뻔했네.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를 비교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자, 뭐냐? 일단 얘가 이번에는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면은 뭐 HCl을 예로 들면 되겠죠. HCl을 예로 들었다면은 이미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 생겨 있을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영구 쌍극자. 왜냐면 얘 순간 위에 아까 분산역에서 나온 위에 순간 쌍극자는 만들어졌다가 다시 흩어집니다. 다시 흩어지는데 요 영구 쌍극자는 안 바뀌고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꾸준히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요 전기적 인력.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를 설명하자면은 영구 쌍극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극성 분자에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를 비교할 때, 극성이 높다. 극성이 끓는 전 분자 간 힘이 세기 때문에 끓는 전 농점이 높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은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아는 거 나옵니다.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은 정의를 적고 갑니다. 아이고. 자, 전기 음성도가 큰 FON. 자,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거 FON 세 가지입니다. 과 공유결합한 수소와 그 다음에 다른 분자의 FON 사이의 전기적 인력이다. 전기 음성도가 큰 FON 그거랑 공유결합한 거. 그 다음에 다른 분자 FON.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물 분자가 있습니다. 자,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들이 전부 산소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산소 쪽으로 가버리면은 여기에 양성자가 노출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른 물 분자의 O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는 엄청나게 플러스고 여기는 전자를 많이 가져 엄청나게 마이너스죠. 요 사이에 전기적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전 부분 전하가 훨씬 더 큰 거지. 영구쌍극자 위에 영구쌍극자 때 생기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보다 수소결합으로 칭하는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부분 전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값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큰 놈들을 따로 묶어서 그냥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쓰냐? 극성물질과 극성물질 비교할 때인데 요거도 분자량이 당연히 비슷해야 됩니다. 분자량 비슷해야 되고 많이 나오는 게 얘랑 요거 물과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분자량이 16, 얘가 18이라서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농전 끓는 점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거 있고 얘는 무극성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Cl만 봐도 얘가 18이고 36.5인데 요 두 개 비교하면은 얘는 무극성이라서 일단 예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자 얘도 극성이고 얘도 극성입니다. 분자량도 심지어 분자량도 36.5인 HCl이 큰데 농전 끓는 점은 물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게 이 수소결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 간 힘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화투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할 때 분자끼리 농전 끓는 점 비교할 때 요거를 써갖고 그냥 이제 뒤에 극성을 배웠으면은 이게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가지고만 비교하는 하나의
수치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기준점만 되면 되지, 이게 분산력이 뭐 이렇게 되고 쌍증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외우는 거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공유결합은 분자 간 사이의 인력이 약한 편이다. 저 세 가지 힘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인데 부분전하에서 나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통으로 이온인 이온결합이나 아니면 아예 전자가 바로 결합에 관여하는 금속결합보다는 훨씬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하고 금속보다는 농정을 끓는 점이 낫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줄, 이제 핑크로 갈로 친 첫 번째 줄은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는 분자 결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그러나 요거는 흑연 다이아몬드 원자 간 공유결합.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 두 가지인데, 이제 앞에서 공유결합 배울 때 다이아몬드랑 여기 드라이아이스랑 흑연 비교할 때 덩어리끼리 결합을 했냐 아니면은 원자끼리 결합했냐 차이가 난다고 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요 두 번째 줄은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은 공유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비교하자면은 제일 큰 게 공유 결정이고, 두 번째가 이온, 그 다음이 금속, 그 다음이 분자 결정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보편적인 크기 비교입니다. 아까 앞에서 요거 얘기했듯이 보편적인 크기 비교지 무조건 이렇다가 아니고 그냥 요 정도 느낌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온결합 물질 농점 끓는 점, 공유결합 물질 끓는 점인데 여기 공유결정 없죠. 공유결정은 없고, 그 다음에 금속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철은 높은데 KF나 NaCl은 낮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만 문제에 나온다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자, 고체는 이온결합 물질은 당연히 고체 전기가 안 통합니다. 공유결합 물질도 당연히 안 통합니다. 금속만 통한다. 자, 액체로 갔을 때도 금속은 당연히 통합니다. 이온결합도 통합니다.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안 통합니다. 자, 여기에 수용액을 배워야 되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통합니다. 금속은 안 녹으니까 이거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지 않겠죠. 자,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였을 때, 자, 이제 뒤에서 배울 극성은 통하고, 무극성은 안 통한다고 외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기는 통하고 안 통하고가 달라진다. 요거 중학교 때 배운 전해질, 소금하고 소금은 이온결합이구나. 설탕이랑 염산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개를 비교할 수 있고, 자, 이제 와서 결합을 표현한다 할 건데 126페이지입니다. 자, 결합의 표현, 루이스 전자점식 해서 나오는데,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 것인가 라고 해서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 임의의 원소 탄소가 있다고 합시다. 탄소의 원자과 전자는 14족이니까 4개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탄소 주변에 방이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거를 이제 대학 가서 오비탈을 배우게 되면은 왜 4개인지를 알 텐데, 아직은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방이 4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4개를 표시해 주면 돼. 원자과 전자만. 자, 그럼 한 개를 딱 넣었는데 두 번째 거를 넣으려니까, 같은 방에 넣으려니까 뭐야? 전자 사이 반발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다? 그냥 다른 빈 방으로 갑니다. 세 번째 전자도 앞에 있는 두 번째 앉으려니까 안 되니까
요렇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훈트 규칙하고 비슷합니다. 훈트 규칙 생각하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이 4개가 있고 그거를 돌아가면서 맞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원자과 전자수 빨리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족번호에 1위 자리가 원자과 전자수인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우리가 분자를 표현할 때 자주 나오는 거는 공유결합입니다. 자, 공유결합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공유 전자쌍이라는 개념과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공유는 통합과학에서 했을 겁니다. 자, 공유는 그냥 실제로 공유결합하는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결합을 안 하는 전자쌍. 근데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구강에서 각도 계산할 때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릴 때 다 그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자, CL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L은 하나, 둘, 셋, 넷 크게 해서 합시다. 자, CL은 원자과 전자가 7개, 여기도 7개. 그럼 뭐야? 얘네 둘이가 공유를 하면은 되겠네. 그래서 이 파란 거는 공유전자쌍. 다시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왼쪽에 있는 CL 옥텟 규칙 만족했죠? 자, 오른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오른쪽 CL도 만족했고,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생기면은 만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얘들 공유하지 않고 그냥 표시만 되어 있는 얘들을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를 우리가 나중에 그리고 나면은 공유가 몇 쌍, 비공유가 몇 쌍인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자를 그릴 줄 알아야 3단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릴 줄 알면 되게 좋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그리는 방법을 외우고서 그리면 좋은데 그러다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자주 나오는 간단한 물질들 물, CH4, NH3, CO2 정도는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온은 요거는 위에 과학 돋보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고 구강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앞에 그거 분자간 힘 설명하다가 좀 걸려가지고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표시하는 것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온과 이온 결합 물질 루이스 전자점식.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면 됩니다. 자, CL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7에 전자는 E-라고 표시한 게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가 들어왔으면은 전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8개인데 한 개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는데 이거를 대괄호를 쳐가지고 이 전체가 마이너스다. 다른 걸로 뭐가 있냐면은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NH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뭐가 다른지 NH3 앞에 거 좀 전 앞 페이지 있는 거랑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만 봐도 되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네. 다원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래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인데 여러분은 이거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는 화투 아니면 대학 과정으로서 만날 수 있고 수능에서는 요거 3개 나오면 요거 3개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생긴 거. 자, 오늘 마지막 구조식. 자,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건데 전자 배치를 간단하게 필요하긴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점만 찍고 심지어 삼중결합 같은 경우 앞에 삼중결합 언제까지 점 찍어서 보고 점이 몇 개인지 세갖고 나누기 해갖고 6개니까 절반하면 3중결합이구나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이렇게 한 쌍의 점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 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중결합은 2개, 삼중결합은 3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구조식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전자점식, 이쪽은 구조식입니다. 근데 공유 전자쌍에서만 해당되고 비공유 전자쌍은 전자점식 따라가야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그대로 점 찍어줘야 됩니다. 그거만 알면 되고 아세트산이나 에탄올도 자주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는데 여기에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빠져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우리가 배우는 물질들은 주기율표에 있는 거 금속을 제외하고는 붕소, 베릴륨, 금속과 붕소, 베릴륨 빼고는 우리가 전부 분자로서 구조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전부 뭐냐?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전자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이거는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총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를 더 그려줘야 돼. 여기도 똑같이. 맞죠? 여기에 이미 전자가 4개 있으니까 4개만 더 그려주면 돼.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H는 원래 2개인 게 맞는 거고 H는 원래 2개인 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는 방법까지 합쳐서 하고 나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제 요 9강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거랑 연결해갖고 이제 그게 결합 각도에 맞게 어떻게 뒤틀려 있는가 요거까지 보는 거를 하면 되고 3단원의 내용은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